자, 신경 자원의 다양성 하면 되죠. 일어나시고, 예, 3초 더 자서 뭐 하겠니? 일어나시고. 자, 신경 자원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일단 풀었죠? 설마 숙제 안 한 사람들 쉬는 시간에 자기만 했겠어? 이제 했다고 가정하고 갑니다. 자, 원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식량을 섭취 밑줄. 아유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식량을 섭취했다. 밑줄 쳤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아는 옛날이랑 지금의 통념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보통 더 많은 걸 누리는 건 언제죠? 보통 요즘이에요. 보통 지금에 더 많은 것을 누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금보다 식량의 종류가 어땠대요? 많았대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거, 밑줄 친 거에는 특이한 겁니다. 특이하면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의 편견을 자극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떻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요. 요즘은 식량의 종류가 옛날보다 더 많지만 이라고 말해버려요. 뭐 섭취하는 식량의 종류가 옛날보다 더 많지만 뒤에 뭐뭐 하다 그러면 홀려버려요. 당연히 요즘이 많겠지. 요즘이 더 다양한 시대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현대가 더 다양할 것이라는 통념에 유의해야 됩니다. 편견이라고 할게요. 편견에 유의.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 말만 했다고 하라고요. 지문에서 안 했는 말을 생각해서 이것도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틀린다고요. 한 말을 그래서 찾으러 가야 돼요. 다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이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독해 능력을 기르자고 이거에서 시작해서 뭐 중학교 반에 들어온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교과서에 나오고 내신에 나오고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지문들의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독해랑 암기를 오해해요. 독해랑 암기력을 오해해요. 어떤 말이냐? 지문을 달달달 많이 여기 오른쪽에 보면 1번이 뭐가 돼 있어요? 1번이 뭐가 돼 있어요? 기억에 남는 오른쪽 1번이요. 기억에 남는 단어를 다 써버려요. 그죠? 기억에 남는 단어를 다 써버려요. 이거는 중심 내용, 중심 소재를 찾기 위해서 써보라는 거지 여러분이 더 기억에 많이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풀 때 1번 빼고 풀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적어봤자 오해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 지문이면 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를 바로바로 앞에 안 확인하고 푸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반대입니다. 정확히 반대예요. 여러분이 지문을 먼저 읽어서 확인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어느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할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확인을 다시 하는 단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빨리 하는 게 실력이라는 거죠. 빨리 하고 정확히 찾는 거예요. 그거를 길러주는 게 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앞에 있는 사람, 너네 앞에 있는 사람 말고 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겨야 된다. 이거를 좀 타파해야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초등학교 때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암송 대회, 독서, 독후감 뭐 이런 거 쓸 때 다시 읽기 귀찮으니까 많이 외워가지고 줄거리 요약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그렇지 않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절이나 문화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선택하는 식량 자원이 무척 다양했다. 그러나 세모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세계화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식량 자원의 다양성은 줄어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이제 식량 자원이라 그랬는데 아니 선생님 종류는 훨씬 더 많잖아요. 저기
뭐 감성 커피 이런 것만 가봐도 소금빵 있지, 크로크 무슈 있지, 아 맛있겠다. 자, 케이크 종류별로 있지, 다 있는데요. 그게 다 그냥 빵 아닙니까? 그죠? 카페에 보면 빵이랑 원두 그리고 티 종류 끝이에요. 그지? 크게 보면 그럼 식량 자원은 밀, 그지? 밀에서 거의 반 나가고 커피콩 나머지 반 나가죠. 그지? 이제는 세계 각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고 비슷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옛날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넣는 게 달랐죠. 지금도 여기 너네 내 고향이 어딘지 내가 말했니? 어디 사람 같아? 도로 하면 비슷해. 경북 사람이야. 경북 구미 사람이거든. 이게 나는 사투리 덜 쓰는 편인데 어차피 애들은 다 알더라고. 그럼 너네 소고기 묵국 알고 있니? 색깔이 뭐야? 그치? 그대로 가서 쌤이 만약에 뭐 대구 학원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대구나 이런 경북 가서 물어보잖아. 소고기 묵국 먹어? 쌤 뭔 소리야? 빨간색이지 이런. 빨간색 소고기 묵국이 거기 내려가면 빨간색이에요.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은 빨간색이고 윗지방은 흰색이에요. 그런 것도 다 달랐다는 거예요. 싹 다 달랐어요. 너네 갱식이죽이라고 하니? 갱식이죽? 전혀 모르지.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피난해 갔잖아. 6.25 전쟁 때 아래쪽으로 피난해 갔잖아. 그러고 나서 뭐 이것저것 끓여놓고 먹는 게 많이 생겼나 봐. 이것저것 끓여놓고 그냥 뜨끈하게 끓여 먹는 게. 그러면서 되게 검색해보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비주얼이 별로거든요. 나 세종에서 갱식이죽을 파는 데를 봤는데 너네는 들어갈 수 있나? 아 그치, 저기 나성동에 냉동 삼겹살 집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 팔던데 혹시나 비주얼은 약간 아씨 이거 음식물 개밥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쌀이랑 콩나물이랑 김치랑 넣고 그냥 죽 될 때까지 끓인 거거든. 비주얼은 예상이 가죠. 근데 진짜 춥거나 감기 으슬으슬할 때 경상도에서 아직도 쌤 만약에 본가 가서 으슬한데 그러면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먹는 게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서도 어차피 치킨 똑같은 거 먹고 부산 가도 치킨 똑같은 거 먹고 제주도 가면 좀 다르지. 여행으로 가면요. 근데 로컬들은 또 똑같은 거 먹는단 말이야. 김밥 뭐 어디 다른가요? 서울 가면 김밥이 뭐 다르디? 똑같아요. 이젠 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좁은 나라 다 똑같고 심지어 프랑스의 빵. 내가 너무 크로와상이 먹고 싶어. 근데 무슨 크로와상이든 상관은 없어. 그럼 한국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지? 만약에 뭐 프랑스 장인이 뭐 어제 일어난 만든 이상한데 만든 크로와상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다. 자, 통계에 따르면 밑줄. 이제 내가 이거 밑줄 치는 거 뭔지 알겠지 슬슬. 뭘 올려줘요? 신뢰성을 올려주죠. 통계를 언급해서 신뢰성을 올려주죠. 신뢰성을 올려준다. 신뢰성하고 이거 살펴보면 되겠죠. 통계에 따르면 신뢰성을 올려준다. 그치? 만약에 이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인데 라고 말하면 신뢰성이 확 떨어지죠. 네 내피셜이잖아. TV 안 써야지. 자, 써버렸네. 자, 그렇게 통계라고 하면 근데 믿을만 하죠.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밖에 나왔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밖에 나가서 교무실에 있다고 하더니 야 교무실 칠판에 붙어 있는데 막 이번 중간고사 없대. 오 개꿀 이러지. 근데 야 내 생각인데 이번 중간고사 없을 것 같지 않냐 그러면 개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이러겠지. 그지? 그래서 신뢰성은 뭐로부터 온다? 얼마나 공신력 있는지. 그러니까 통계 같은 거는 발표된 거고, 그지? 근데 만약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그것도 다른 얘기가 되겠지. 그지? 나중에 화작에서 이런 걸 또 봐요. 통계에 따르면 했는데 통계를 여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본 거야.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중학생 아이들은 뭐를 싫어하는 걸로 판명되었다 이랬는데 여기 있는 애들한테만 내가 물어보고 통계라고 한 거야.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어디 가서 배운다고요? 화법과 작문 가서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을 배우면서 중학교 때 공통 국어 안에서 화법 파트를 배우면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통계는 그냥 믿자. 오케이? 자, 사람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80%를 차지하는 작물은 12종에 불과하며 90%를 차지하는 작물도 15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지?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 1년 식단표 다 빼봐도 재료는 비슷비슷해. 만드는 음식이 달라서 그렇지. 재료는 솔직히 15가지 재료도 안 쓸 것 같은데? 뭐 김치는 맨날 똑같은 거고 밥도 쌀 쓰고 어쩌다 흑미 쓰고 뭐 그런 정도? 15종이면 90% 커버? 쌍가능이에요. 그죠?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현존하는 식물이 30만 종 이상이 된다는 사실과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 수의 식물종만 집중적으로 섭취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렇죠? 당장 다른 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두리안 생각해 봅시다. 먹어본 적 있는 사람? 그지? 나머지는 없죠. 나도 안 먹어봤어요. 맛있나요? 냄새가 엄청나다던데, 그지? 그런 것들,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여기 있는 나 포함해서 10명이지? 그쯤 되나? 하여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9명이구나. 나 포함해서 9명에서 한 명만 먹어봤단 말이야. 그런 것들처럼 먹는 게 한정돼 있다. 문제는 부터 밑줄 이러한 극단적 획일성이 우리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이런 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 잘 잡았네. 이게 다 보이네. 자,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보통 밥 먹었다 그러면 진짜 밥을 먹은 거죠. 그지? 진짜 너 밥 먹고 왔어?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저녁 먹었다 그러면 실제로 밥에 반찬 먹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기후가 갑자기 오지게 바뀌어가지고 쌀을 아예 재배할 수 없다. 그러면 뭔가 우리의 식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져야 되죠. 그지? 근데 밀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살기 좀 힘들 것 같죠. 그지? 그러면은 두 가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제시한 건 두 가지 없어진 거예요. 두 가지 없어졌는데 우리 벌써 살기 싫죠. 뭐예요?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밀 없어지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고요. 자, 농작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 품종의 작물만 대량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시골 가보면 거의 다 논이죠. 그지? 시골 가보면 거의 다 논이에요. 강원도 이런 데 고랭지 배추 하는 데 가보면 이름부터 배추랑 무밖에 안 심어요. 쓸데없는 거 심습니까? 막 콜라비 이런 거 심고 옆에서 두리안 키우고 바나나 올리고 안 한다고요. 왜? 안 팔리는데 그지? 우리나라에서 어찌저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두리안을 키웠다 해봐. 시장에 나가면 옆에 상인들이 때린다니까?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냄새 난다고 치우라 하겠지. 그지? 근데 그걸 왜 팔아야 되는데 차라리 너도 나도 먹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3년 뒤에도 먹을 쌀을 키우자. 이게 훨씬 더 낫다는 돈 벌기가 낫죠. 그런데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많은 작물을 생산하려고 좁은 공간에 단일 품종을 조밀하게 재배하면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순식간에 퍼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뭐 고양이랑 엄청 부잣집의 마당에 뭐 어떤 쪽엔 닭을 기르고 어떤 쪽엔 고양이 기르고 어떤 쪽에는 또 소도 기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에게만 걸리는 병이 돌았다. 그러면 거기서 고양이들만 걸리고 옆으로는 안 걸리겠죠. 근데 같은 병이 물론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같은 병이 그 고양이 카페에 돌았다. 난리가 나죠. 막을 수 있나요? 막기보다 퍼지는 게 빠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단일 품종을 따닥따닥 붙여서 재배하면 옆으로 퍼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죠. 전부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같은 해충 또는 병원체를 똑같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밑줄. 막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밑에 나오죠. 그래서 막기 어렵다의 밑줄 친구에서 때문이다로 화살표 내려주세요. 이러한 까닭으로 커피나무나 바나나 등 특정한 품종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단일 품종을 재배하여 작물 생산에 단순화함으로써 으로써 아닙니다. 으로써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문법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자격은 서고요. 수단은 써예요. 자격은 서고 수단은 써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으로서 여기 서 있는 거고요. 수업을 함으로써 너네들을
성적을 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단기적 이익은 얻은 대신 장기적인 이익을 잃고 있는 셈이다. 근데 기억 쳐놨죠? 그럼 나중에 뭘로 나올까? 문제로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쳐놓고 페이크다 이러면서 기억 하나 안 내고 니은 하나 안 내는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네모 또 뭐에 대해 물어보겠죠. 식량 자원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물음표. 나 까물음표 어떻다? 좋아한다.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밑에 방법 제시합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농참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방법이 되게 어이가 없어요. 바로 식량 자원을 덜 소비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개소리 같은 의견이라 할지라도요. 개소리 같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리니까 문제 풀 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바로 지나치게 많은 식량 자원을 생산하려다 보니 오히려 식물 품종이 표준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까요? 고기를 덜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갑자기? 고기 많이 먹게 생겼니? 미안. 자, 사람들이 물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작물이 가축 사료로 낭비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 생산 작물 또는 전통 종자나 생태 농업으로 생산한 식품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게 얼마나 세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글인지는 알겠죠? 저기 우리 여기 아파트 이름들 다 마을들이잖아. 그지? 마을들이잖아. 거기서 나 오이가 먹고 싶은데 101도 505호 아저씨가 오이를 키운다더라. 가서 얻어오고 뭐 이렇게 사나요? 아니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죠? 뭐 작물 어디서 키웁니까? 일단 내 아이 너네가 자라날 공간도 딱히 없는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계속 봅시다.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식품 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둘 실천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종자 보존 은행이 있죠. 핀란드 이쪽에 가도 있대요. 되게 크대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뭐 핵전쟁이나 아니면 뭐 아예 왜 지구가 한번 우리를 싹 다 엎어서 모든 인간이 멸종했을 때를 멸종하고 다시 태어날 때를 대비해가지고 거기 막 다른 언어도 써놓는데 어디 안 좋아? 괜찮아? 아파 보여서 괜찮아? 자, 자, 그런 씨앗 은행이 있어서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놨대. 이거 어떻게 심는지, 어떻게 하는지, 네? 언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옆에 봅니다. 농업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그죠? 사람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80%는 12종. 12개도 못 말하겠는데? 그치? 12개 말할 수 있나? 병충해 발생 시 그 피해가 순식간에 퍼지고 뭘 덜 먹어요? 고기를 덜 먹으래요. 그리고 직접 작물을 재배해보래요. 자, 역시나 오른쪽에 1번은 넘어가고 2번에 식량 또는 식량 자원, 3번에 밑에 거.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알맞은 것은 4번이죠. 알맞은 거니까 다른 거 필요가 없고, 2번에 기업과 관련해 추측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작물이 계속 논의던 때는 당연히 쌀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죠, 그지? 그래서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극대화되지만요, 한번 병 나면 어떻게 돼요? 싹 죽어버리죠, 그지? 그래서 지속적 생산은 어려워졌다. 5번. 자, 3번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메리카 열대지방의 바나나 농장들은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의 바나나만 재배하였다. 그런데 파나마병이 아메리카의 바나나 농장을 휩쓸며 엄청난 수의 바나나 농장이 문을 닫았다. 심지어 병원체가 수십 년씩 토양에 잠복하여 파나마병이 일으키는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답은 5번이죠. 그랬으니까 개인이 기르라며. 개인이 알아서 길러서 알아서 먹으라며. 그러면 자, 여기 505호 아저씨의 오이만 병충해 들면 끝나는 거죠. 근데 오이 농장 자체가 병충해가 들어서 한 3만 평의 오이가 다 죽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지? 자, 그렇다고 내가 505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뒤에 넘어갑니다. 왜? 생각보다 빠르지. 불시간을 안 줘서 그래. 불시간을 안 줘서 그래. 요거까지 했지 않나? 유전자 기술의 발전 방향까지 숙제 아니었어? 맞지? 자, 유전자 기술의 발전 방향은 좀 봅시다. 어제까지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는데, 그래서 고등부 수업 때 목캔디 여기 꽃 보석 했는데, 이걸
거기 너는 배성재라는 아나운서 아니? 그 사람이 팁이라고 줬어 라디오에서. 그 기침이 나는데 발표는 해야 될 때 기침을 계속 날 때 여기에다가 사탕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나 여기 양쪽에 꽂으면 더 좋고 그러면은 살짝씩 녹으면서 이게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기침이 안 난다고. 그래서 진짜 되더라고. 진짜 되더라고. 그래서 교실 때마다 목캔디 바꿔가지고 여기 꽂아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도 목소리가 좀 가 있긴 해요.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좀 가 있긴 한데 목도 아프긴 한데 뭐 할 건 해야죠. 자, 유전자 기술의 발전 방향을 봅시다. 축산 농가에서는 소들이 뿔로 서로 들이받는 일을 막기 위해 소의 뿔을 제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소의 뿔은 어디서만 볼 수 있습니까? 소싸움에서는 볼 수 있어요. 소싸움의 도시 딱 하나. 쌤이 그쪽 살아서 근데 그쪽에 멀긴 해요. 유전자 기술의 발전. 청도라는 동네가 있어요. 경북에. 거기는 군이거든요. 청도 군이거든요. 거기는 군 전체가 소싸움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거를 관광상품화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최대 소싸움 경기장이 있고요. 거기 보러 가보진 않았는데 지역방송이 본가 쪽에 쌤이 본가 쪽에 가면 지역방송이 대구 방송이니까 한 번씩 나와. 철되면 이제 막 아저씨가 분명히 소가 아저씨를 끄는 건지 아저씨가 소를 끌고 가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렇게 막 끌고 나와. 그럼 둘이 붙여. 그 소싸움 룰이 딱 되게 간단하더라고. 소랑 소를 붙여놔. 뿔이 있어. 얘네는 막 들이받아. 도망가는 게 지는 거야. 뒤로 돌아서 막 도망을 가더라도 질 것 같으면 그러면은 다음에 또 싸우고. 그래서 아저씨들은 뭐를 하냐면 뭐 하겠어요? 돈 걸어요. 그런 거 배우지 마요. 그런 거 배우지 마. 나도 아직 한 번도 뭔가에 돈을 걸어본 적은 없어요. 자, 어디까지지? 다자란 뿔을 자르기도 하고 송아지일 때 얼마나 잔인합니까? 뜨겁게 달군 쇠를 뿔 부위에 갖다 대어 뿔을 미리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뿔이 날 것 같은데 거기를 그냥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 보면은 귀에도 막 그 달려 있죠. 본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식표라고 달아요. 그것도 그냥 어릴 때 쿡 깃들듯이 쿡 해가지고 그냥 달아버립니다. 좀 잔인해요. 자, 이와 같은 관례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이유, 요거 요조건.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이유, 요조건. 비판의 대상 밑줄.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앞에 나오죠. 그치? 화살표를 앞으로 해두세요. 그렇다면 네모. 자, 발상의 전환 아주 유연한 사고죠. 애초에 뿌리 없는 소를만 키울 방법은 없을까? 까 물음표 동그라미. 습관적으로 합시다. 돌연변이로 뿔 없이 태어난 소만 모아 사육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돌연변이로부터 있지만까지 표조건. 자, 보통의 글은 없을까 한 다음에 방법을 하나밖에 제시 안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제시 안 하는데 이거는 뭐야?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이 요것뿐이다 라고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두시고 과학자들은 유전자 기술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너네 잠깐 적을 동안 나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올게요. 네. 기호에다 컴이 같이
자, 어디까지 했나? 그렇지. 과학자들은 유전자 기술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자, 나옵니다. 1980년대 과학자들은 다양한 생물에서 유익한 유전자를 취해 다른 생명체에 쉽게 붙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네모. 자, 예시를 말해주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 네모. 자, 정말 신기하죠. 깊은 바다의 찬물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유전자를 토마토에 이식하여 겨울에도 잘 자라는 서리 방지 토마토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무슨 차량 용품 이름 같은데 토마토죠. 서리 방지 토마토는 뭐의 예시입니까? 그래서 앞에 거의 예시지. 이 사실을 발견한 예시지. 그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변형한 유기체 밑줄. 서로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변형한 어쩌고 밑줄. 이걸 뭐라고 한다? GMO의 동그라미. 자,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나오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옆에 밑에 있어요. 자, GMO의 동그라미 앞에 밑줄 치고 뭡니까? GMO의 정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나왔다. 그러나 쌤이 내게 습관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쌤은 유전자 변형 기술로 만든 GMO는 그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니까 봐봐. 토마토라고 너네한테 그냥 먹여. 맛있게 먹겠지. 야, 근데 그 심해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유전자에서 안 얼게 만든 거다 이러면 괜히 좀 방금 먹은 게 조금 그런 거 같고 좀 느낌 이상하고 그럴단 말이지 사람인지라. 근데 안전한가? 몰라. 그지? 모른다는 게 문제겠죠. 자, 계속 볼게요. 세계 각국에서는 GMO를 금지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규제하고 있다. 왜? 아니, 위험해서야?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할 수도 있어서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지?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유망한 미래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그러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유망한 이유는 뭐가 될까요? GMO의 뭐가 유망한 이유는 GMO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GMO가 안전하고 완벽해, 그럼 굳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GMO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지? 근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것도 안전하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지? 그것 때문에 이런 게 또 미래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외래 유전자를 결합하지 않고 이른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한 생물 내에서의 DNA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마치 수술을 하듯이 강화하는 거죠, 그지? 다른 거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어떤 작물이 지닌 좋은 요소는 강화하고 나쁜 요소는 제거할 수 있다. 뭐 만약에 어떤 특이한 DNA가 있어서 걸리는 병이 있다. 그거에 막 떼죽음을 당하더라, 작물이. 그거 빼면 되죠. 자를 수 있다면. 그지? 그럼 안 걸리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심지어 자라기 적합한 환경도 바꾸어 밑줄. 어디까지 가는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원래는 여기 밑줄만 쳐두고 따로 적진 않을 거예요. 이 타이밍에 원래는 보통은 뭐가 잘 나오냐면 하지만 하면서 문제점이 잘 나와요. 어디까지는 한계가 있다.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밑줄만 쳐서 확인을 해두는 겁니다. 시베리아에서 자라는 카카오 나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잘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동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은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는다는 점 밑줄. 뒤에 GMO와 다르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점이 뭐다? GMO와의 차이점이다. GMO와의 차이점. 점에서
뭐뭐뭐와 다르다. 뭐뭐뭐 한다는 점에서 라고 봤을 때 만약에 A가 뭐뭐 한다는 점에서 B와 다르면 뭐뭐 한다는 건 얘의 속성인 거죠. 그지? 앞에의 속성인 거지. 그지? 여기는 봐봐.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GMO와 다르다 했으면 않는다는 속성은 GMO의 속성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속성이다. 편집 기술의 속성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지? 이런 거 잘 알아 먹어야 됩니다. 자, 오히려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와 유사하다. 외래 유전자를 결합하는 GMO에 비해 안정성을 입증하기 유리하다는 것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의 장점이다. 장점의 동그라미. 차이점도 나오고 장점도 나오죠. 그지? 과학자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동시에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세모 유전자가 편집된 생물이 생태계에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밑줄. 이것도 역시 뭐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 완벽하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확인과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오른쪽 봅시다. 과학자들의 접근,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서 GMO는 유전자를 변형한 유기체고요. DNA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강화하고요. 가위 기술,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는지 여부, 비교적 안전성을 입증하기 유리한 그 다음에 확인과 관찰이 필요하다. 오른쪽엔 유전자 기술이고요. 3번엔 라, 4번엔 유전자 변형 기술, 안전 역사.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1번의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알맞은 것은 5번이 되겠죠. 왜? 하나가 나오면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2번 A와 B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은 섞여 있는가 섞여 있지 않은가. 5번. 3번 유전자 편집 기술의 관점에서 기억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뿔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찾아서 싹둑 잘라내면 되겠군. 5번. 그리고 아마 뒤에 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군요. 지금 끝내 못나. 뒤에 것만 이거 숙제 아니었지? 딱 풀어보세요. 은근 이렇게 내가 뭐 밑줄 긋게 할 건 없고요. 문제만 후딱 풀면 금방 끝내드립니다. 오 50분 해볼게요. 차 타야 되는 건 아니네. 그지? 알겠어요. 아니다. 그럼 같이 보자 얘들아. 차 타야 되면 같이 보자. 자, 엘리베이터 어떻게 움직일까? 자, 봅시다. 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날, 이거 필기할 거 진짜 없어요. 엘리베이터는 꼭 필요한 장치가 되었대요. 엘리베이터는 건물을 오르내리는 기계라는 의미에서 승강기라고도 하는데 특이하게 뭘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또 하나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씩 한자로 이명을 제시한다고도 합니다. 이명을 제시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이자의 이름 명자라서 그대로 이게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귀에 이 소리는 이명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엘리베이터 덕분에 우리는 고층 건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르대에 걸린 줄 양끝에 엘리베이터 카와 균형추를 매달아 운행하는 것이다. 기차가 레일이 놓인 철길을 달리듯이 엘리베이터 카와 균형추도 각각의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게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구성을 얘기합니다. 다에서도 막
도르래는 무언 장치이다. 도르래에 걸린 한쪽 줄을 잡아당기면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데 전동기가 있고 전동기가 제공하고 반대편 줄에는 뭐가 매달려 있어 전동기의 소비를 줄여주는 역할, 무슨 역할을 하고 카의 무게가 1000N일 때 전동기가 1000N을 모두 끌어내는데 하지만 일단 세모, 하지만의 세모 균형추의 무게가 500N이라면 카가 상승할 때 균형추가 하강하면서 500N에 대한 무게는 해당하는 무게만 들어올리게 돼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머리에 그려지면 당신들이 천재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다? 오른쪽에 그림에 동그라미 쳐서 별표. 이거 주면 그림 주고 그래프 주면 짜증이 나는데요. 짜증 낼 게 아니고 출제자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걸 안 해도 돼요. 그냥 비교만 해보면 돼요.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요. 자, 엘리베이터에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최대 저온 무게 10배 이상을 견딜 만큼 튼튼하다. 그렇다고 뛰면 안 됩니다. 자, 만약 줄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하면 뭐 또 가이드레일을 물어가지고 카를 정지시키는데 또한 네모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용 배터리가 있어 가까운 층에 내려줄 수 있고 추락사고 안전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빌딩이 높아질수록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줄이 길어져 줄의 무게가 증가하고 엘리베이터 승객 수도 많아지므로 더욱 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높고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너 엘리베이터의 발전 방향이 뭐다?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 그지? 엘리베이터의 발전 방향은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다. 또한 쾌적한 승차감을 갖추기 위해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봅니다. 건물에 오르는 기계. 다른 이름 이명은 뭐? 승강기. 그리고 줄 도르래 균형추 있고요. 가이드레일을 물어서 카를 정지시키고 전동기의 성능을 높이고 소음과 진동을 줄이려 한다. 2번엔 엘리베이터, 3번엔 타 쪽에 놨죠. 위에. 자, 1번 볼게요. 이 글의 중심적으로 알맞은 것은 모르긴 모르고 후딱 빨리 읽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고요. 자, 2번에 이 글을 읽고 엘리베이터의 장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거 나중에 앞에 읽어보면 나와요. 2번입니다. 자, 균형추가 적절하지 않다. 무게를 증가시켜서 아니죠. 아니에요. 자, 3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었다는 거는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았다는 거죠. 1번이 되겠죠. 자, 6주간 그렇게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만약에 중등국어를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 나와 다시 만나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직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믿고 오세요. 안녕. 고생들 했어.